지금 이제 저희 임동식 아카이브 열어봤는데요. 임동식 아카이브 저희가 크게 지금 8개 정도의 이제 시리즈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임동식 선생님 워낙 활동 연대도 기시고 활동 분야나 방면도 다양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시기별로 구분을 하는 것이 임동식이라는 작가의 어떤 작업 세계의 변화 사항을 이해하기에 접근하기에 가장 용이하다고 생각되어서 결국 시대순을 큰 줄기로 분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저희가 수집된 자료가 총량이 1,300여 건이 되고 DB화돼서 나온 이미지들만 해도 한 6,000장 정도가 돼요. 근데 그렇게 많은 자료들을 선생님이 수집할 단계에서부터 본인이 일일이 검토를 하시고 분류를 하시면서 작업을 해주셔서 그런 흔적들이 좀 고스란히 남아있는 자료들이 이번에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 주시면서 포스트잇이나 메모로 이 자료가 무슨 자료인지를 다 일일이 손수 적어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메모들을 보면서 작업을 아이디어하기가 굉장히 수월했었고, 그러면서 이것 메모해 주신 거 위주로 또 다른 자료들을 더 접목시켜 가면서 확장해 갔던 것 같은데, 이렇게 손수 선생님께서 적으시면서 분류를 하시는 과정을 본인 스스로 한 50일 정도 거치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수집을 다니다 보면은 자료 소장자마다 자료를 대하는 태도가 다 다르세요. 근데 임동식 작가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자료를 가지고 계신데 그 자료를 직접 본인이 다 통제하고 정리하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그 자료에 대한 기술이 뭐 단지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떤 이미지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마치 작가 노트처럼 그때의 감상이나 뭐 예술가로서 자신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작품을 했는지를 간단하게 한두 줄 정도의 문장으로 덧붙인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런 선생님이 쓰신 정보, 선생님이 기입하신 정보 자체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정보들이 누락되지 않고 같이 아카이브에 수집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도 조금 생각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처음에 가서 자료를 보여주실 당시에도 사실은 자료들이 랜덤하게 어떻게 묶여져 있다기보다는 되게 큰 포트폴리오 같은 거를 이미 갖고 계셨어요. 이미 한 차례 그런 자료들을 정리하셨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본인의 작업을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뭐 아카이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자기 작업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자료들을 어느 정도는 모으고 정리하는 부분들이 이미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워낙 열심히 작업을 해주시기도 했고, 이 아카이빙 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아카이빙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이거를 메모가 달린 이 전체 부분을 다 같이 디지털화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상태를 그대로 남겨두는 방식으로 아카이빙 하기로 정리가 됐습니다. 상단에 저 작업이 계란을 품고 누워있는 저 작업이 사실 제목이 생명의 음을 듣는 동작, 심장이라는 작업 제목이거든요. 근데 다시 회상하시면서 적으실 때는 꽃과 생명의 마음 전달하기라고 적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이 작업을 항상 다시 되뇌이실 때마다 그때 감정을 회고할 때, 다시 현재화시킬 때의 제목들이 조금씩 바뀌는데, 조금씩 바뀌지만 그 감성은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되는 매력이 있죠. 그거는 이제 회화로 다시 작업을 재소환하면서 회화로 그리실 때 역시 비슷한 느낌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본인도 아무래도 이 작업들을 물론 일전에도 정리한 적도 있고 아카이빙이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는 세세하게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상황이긴 했는데, 아마 정리하시면서 새롭게 발견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기억을 조금 다시 소환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런 것들을 중간에 쉴 때, 정리하면서 중간에 쉴 때 그거를 인상적이었던 것들을 묶어서 올리는 게 조금 이제 본인이 좀 쉬어가는 타임이다라고 얘기도 좀 전달해 주셨고,
아무래도 선생님의 작업이 보시면은 이제 예전에 했던 작업들이 다시 소환되기도 하고 그것들이 다시 여러 가지의 매체나 형태를 통해서 재해석되는 과정들이 계속 켜켜이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카이빙도 아마 그런 과정이나 작업 성격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지 않았나 싶고요. 임동식 선생님 수집 자료 중에는 유학 시절에 진행했던 작업을 주제로 해가지고 수작업으로 제작한 책자가 한 10여 권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했던 작업을 이제 뭐 설치 작업이나 퍼포먼스 작업, 다양한 매체의 작업을 다시 책이라는 형태로 바꿔가지고 제작한 또 다른 하나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책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요즘 미술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예술책을 만드는 방식? 예술가들이 책을 만드는 방식의 어초로 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작가들이 만드는 소규모 출판 서적의 선구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또 오늘날의 출판 작업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는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 기법들이 쓰였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퍼포먼스나 설치 같은 작업을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남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단지 사진으로 보여주는데도 한계가 있고 어떤 텍스트로 기록을 남기는데도 한계가 있는데 임동식 작가님은 그런 문제를 책이라는 형태로 풀어내면서 원본의 퍼포먼스, 원본의 작품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중심으로 하면서 또 다른 작품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거를 이제 책이라고 지칭하기보다는 자료집이라고 지칭을 주로 많이 하세요. 그것이 자기의 작업이 자료와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자신의 작업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거를 이제 하나의 아카이브로 남긴다는, 자료집으로 남긴다는 것도 다시 어떤 창작의 작업으로 순환되는 그런 과정처럼 되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에 저희가 흔히 뭐 도록이라던가 작품집을 낼 때의 그 현상을 그대로 이제 사진을 찍거나 하는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서의 어떤 편집과 재조직하는 과정들 속에서 다시 하나의 작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보였거든요. 임동현 선생님 작업이 야외 현장 미술, 자연 미술, 퍼포먼스 여러 방식으로 불리는데 그렇게 작업을 했을 때의 자료로서 작업들이 남겨지게 되고 그것을 다시 어떤 면에서는 반복하는 것인데 다시 반복이라기보다 그것을 계속 순환하는 구조로 보여지거든요. 계속 순환하면서 그게 다시 새로운 의미로 다시 현재화되고 하는 과정이 자료집에서도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쿤스트 프루벤이라는 전시의 도록인데 이거는 임동 선생님하고 같이 함부르크 조형예술대학 학생들과 지도교수님인 크라우스 베뮬러 교수와 같이 전시를 했던 전시 도록인데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재미있어서 같이 공유를 할까 하고 선택을 했고요. 이날 전시 도록을 위해서 표지 촬영을 언제 어디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임동 선생님이 그 날짜와 장소를 잘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가지를 못했는데 친구들이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어떻게 궁여지책으로 임동 선생님을 같이 포함은 시켜야겠고 안 와서 그때 작업했던 거북이와 함께한 방랑이라는 작업의 사진을 이렇게 오려서 같이 포함을 시켜주셨어요. 배경 화면으로. 그 자료집들이 사실 한국에 오시고 여러 사람
게 드러났고 다른 차수로 수집되어서 별도의 사진으로 수집된 이미지 온전한 자리를 다시 찾는 계기가 되었었죠. 맞아요. 저희도 저 사진이 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그 선생님이 써주신 A4 용지 위에 그냥 붙어져 있는 다른 자료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도록 안에 있는 세부 상세 페이지를 보니까 제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자료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목록으로 했을 때는 한 1,300여 건 되지만 실제로 그 실물들을 보시면 낱장낱장으로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누락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수집을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이러한 이제 원래의 맥락들을 다시 재조합하는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이제 수집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인지하고 맥락 정보를 잘 가져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이제 저희한테 자료를 기증해 주신 선생님이나 또 저희의 상황들이 아무래도 제약된 상황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완벽하게 한 번에 정리되지는 못하고 지금 이제 이런 전시라든가 좋은 기회를 만나서 다시 한번 또 재정리가 되고 재맥락화가 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되고 지금 해석된 부분들이 전부가 아니라 아마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덧붙여지고 다시 해석되는 과정들로 좀 변화하는 게 이 아카이브라고 하는 좀 근본적인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더 되고요.